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자들끼리 만날 경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LA와 뉴욕에서 대면 수업 재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A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에 문을 열고 뉴욕은 오는 22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섣부른 경제 재개로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800여 명이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대규모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활동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연방정부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실내에서 접종자들끼리의 만남이 허용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활동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입니다. 우선 백신 접종자들은 실내에서 만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오염군 비접종자가 한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도 마스크나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노출됐지만 증상이 없다면 검사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If grandparents have been vaccinated, they can visit their daughter and her family, even if they have not been vaccinated. 하지만 백신을 맞았어도 공공장소에선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접종자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비접종자의 가족 구성원 중 고위험군이 있을 때도 되도록 야외에서 만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We have to keep an open mind and we have to realize that right now the floodgates are not open and we have to come out cautiously. 비접종자를 상대로 한 여행 권고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CDC는 거의 모든 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다며 여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t this time, the CDC is not adjusting current guidance on travel. Everyone, whether vaccinated or not, should continue to avoid medium and large-size gatherings as well as non-essential travel.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마지막 백신을 맞은 후 2주가 지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1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CDC는 코로나19가 계속 안정세를 이어가면 추후 접종 완료자들의 활동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이었던 LA와 뉴욕에서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A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등교를 재개하고 뉴욕은 2주 뒤부터 시내 모든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광범위한 백신 배포에 힘입어 정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환기 시스템을 추가 설치합니다. 기나긴 원격 수업을 끝내고 다시 등교할 학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의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4월 중순부터, 중고등학교는 4월 말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We're making progress in our plans to reopen schools. The target remains mid-April for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well as students with learning differences and disabilities, and the end of April for secondary schools. Our goal is to do this as soon as possible and in the safest way possible. 뉴욕시는 이보다 좀 더 빠른 2주 뒤 3월 22일부터 뉴욕 내 모든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뉴욕이 고등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지난해 11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4개월 만입니다. High schools will reopen on Monday, March 22nd in New York City. And we're really excited about this. We are ready to go. We have all the pieces we need to bring high school back and bring it back strong. And of course, to bring it back safely.
확진자가 여전히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고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합의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LA 교사노조 가운데 91%는 전교 직원 백신 접종과 카운티 내 확진율 감소 등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 안전해질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와 뉴욕시의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은 교실 수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섣부른 경제 재개에 나선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염병 최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코로나19의 태풍의 눈 안에 있다며 또 한 차례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봉쇄 조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Over the past week and a half or so, we've seen that decline has now done this, essentially starting to plateau. And historically, if you look back at the different surges we've had, when they come down and then start to plateau at a very high level, plateauing at a level of 60 to 70,000 new cases per day is not an acceptable level. That is really very high.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잇따라 경제 재개에 돌입한다면 앞으로 6주에서 14주 사이에 4차 대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을 때 너무 빨리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주정부들은 최소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콜로라도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대규모 불법 파티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볼더 경찰 당국은 지난 6일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인근에서 젊은 층 800여 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벽돌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현장에 투입된 특수기동대 스와팀이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참석자들은 3시간여 만에 모두 해산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소방차 1대와 승용차 1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재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파티 참석자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헐리우드 배우 출신 메건 마클이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무례와 인종차별은 같지 않다며 영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미국 토크쇼 이어와 오프라 윈프리와 마주 앉은 메건 마클. 첫 아들을 임신했을 때 왕실 가족으로부터 피부색을 걱정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추가로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마클은 영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무법천지의 서부시대 같았다고 맹비난하며 영국 왕실은 그런 보도에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Rude and racist are not the same. And equally, you've also had a press team that goes on the record to defend you, and that didn't happen for us. 또 해리 왕자도 인종차별 때문에 영국을 떠났느냐는 질문에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 부부를 인터뷰한 오프라 윈프리는 아이 피부색에 대한 우려를 말한 인물이 여왕 부부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He did not share the identity with me, but he wanted to make sure that I knew, and if I had an opportunity to share it, that it was not his grandmother nor his grandfather. 현지 시간 지난 7일 미국 CBS를 통해 방송된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는 1,710만 명이 시청하며 미국인들의 영국 왕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충격적인 폭로에 떠들썩했지만 인터뷰 자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1,400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연방 상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13일부터 $1,400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에서 일부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켄 코빈 IRS 납세자 서비스 담당 국장은 이달 초부터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타임라인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전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차 지급 때 IRS는 법안 발효 후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계좌이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패트릭 더한 게스버디 석유 분석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0만 배럴 이상 낮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며 봄까지 가스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오펙이 생산량 감축을 발표한 이후 유가는 12%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갤런당 가솔린 가격은 $2 77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39센트 오른 수준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단계에 돌입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는 전국 평균 $3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운동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리콜 게빈 2020은 현재까지 195만 건의 서명을 받아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 대한 충족 요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와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서명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자격 미달과 관련된 무효 서명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측이 오는 17일 마감일까지 정족수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제출하면 뉴섬 주지사의 소환 투표는 9월이나 10월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실제로 소환 특별선거를 실시하고 소환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주지사가 퇴출당한 경우는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 1명뿐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 노숙자 쉘터가 오픈했습니다. LA시는 윌셔 블러버드와 후버 스트리트 인근 지역에 노숙자 쉘터 라파엣 브리지 홈의 건설을 완료하고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70여 명의 노숙자들이 입주할 예정인 라파엣 브리지 홈 부지엔 침실을 비롯해 세탁룸, 샤워룸 등이 구비돼 있고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약물 남용 치료, 취업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라파엣 브리지 홈은 구세군이 운영하고 LA 한인회와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윌셔 커뮤니티 연합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을 맡게 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8개 병원에서 7만 1,500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78%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체질량 지수가 상승할수록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CDC는 백신 우선 순위화 등 코로나19 예방 정책에 체질량 지수가 높은 그룹에 대한 조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 인구의 42%는 비만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녹내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면서 결국 실명하게 되는 질병이라며 특별히 눈에 띄는 증상이 있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평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헐리우드 차병원 안과센터 책임자인 로히 발마 박사는 녹내장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로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3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녹내장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 램저 교수가 모처럼 공개적인 학술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위안부 논문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도 아니고 갈등이 더 커지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동료 학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는 오늘 미국 일본 센터가 주관한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의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고은의 배임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범죄율 낮은 일본 사회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Look at Japan and look at the U.S. I look at Japan and I see a pretty safe low crime environment. I don't see a whole lot of problems there. 그는 자신의 위안부 부정 논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최근 동료 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의 주된 초점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게 놔두겠다며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여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고도 썼습니다. 미쓰비시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 미쓰비시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해롭고 역사적인 거짓말이 출간되는 과정에 있다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출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설은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경우 학문의 자유를 논할 가치도 없다며 하버드대 측에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올해 초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분들 적지 않은데요. 최근 증시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또 손해가 커지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 증상까지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30대 박모 씨는 1년 전부터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빠진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손해를 한번 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억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내내 주식 시세만 봤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이제 미친 듯이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바쁘고 모르지 그냥 주식창만 열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증상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주식이 도박인지 몰랐어요. 결국에는 이혼까지도 하게 됐고 가정까지 잃었을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코스피 3000 시대. 박 씨처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 상담센터 게시판에는 3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 주식을 끊고 싶다는 투자자들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주식 중독 상담 건수는 1년 새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중독 전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타 매매입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 한 해 투자한 원금 대비 68번을 사고 팔았습니다. 거래는 가장 많이 했지만 정작 수익률은 3%대로 꼴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능력에 맞는 투자를 하고 높은 기대는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개고기 찬반을 두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일명 개고기 금지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길 하나를 두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 양쪽에서 상반된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쪽은 개고기 식용을 철저히 반대하는 동물 반려인 모임. 개사체 유통을 강력 단속하라! 길 건너편은 개고기 식용을 허용하라는 육견 단체입니다. 시간차는 개고기를 식품 금지하라! 서로를 향한 도발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해지기도 했습니다. 맞아 심해 그러니까! 재수없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앞서 반려인 모임은 개식용 금지와 유통 단속을 요구하며 식약처 앞에서 넉 달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뒤늦게 개식용을 찬성하는 육견단체가 맞불 집회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발의된 일명 개고기 금지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들어가자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민원까지 이제 발생을 하니까 너무 많이 좀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제재를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항의하러 왔죠. 그러자 1인 시위를 이어오던 반려인들도 집회 규모를 키우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제가 5달 동안 여기 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엄청 많이 와서 때리 부수고 뭐 이렇게 할까 봐. 양측 모두 이번 주 내내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관중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말쯤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3월 25일 전에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독일 여당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와 관련한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기독민주당 연방의원이 중국산 방역 마스크 주문 중개 수수료로 25만 유로, 우리 돈 약 3억 4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가 드러난 건데요. 이 의원은 당에 피해가 없도록 즉각 연방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현지 시각 8일 사퇴했습니다. 앞서 기독사회당 원내 부대표도 마스크 공공발주 물량을 제조업체에 중개해주고 약 8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원내 부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9월 연방하원 선거를 비롯해 6개 주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 연방하원이 구성되면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부패 스캔들이 메르켈 총리 소속 여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에 동의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호세이니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오만, 이라크 내 이란 자산의 30억 달러를 푸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보건부는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올해 안에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0만 회분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 시위에 대비해 대통령궁 주변에 장벽을 세웠는데요. 이 장벽이 여성 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벽이 됐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이 페미사이드의 희생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장벽에 멕시코 내 여성 범죄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건데요. 페미사이드는 여성이란 이유로 타깃이 돼 살해당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해 멕시코에서는 939명의 페미사이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립궁전 주변에 세워진 장벽에는 수많은 여성의 이름이 빼곡히 적혔고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장벽을 꽃으로 장식하며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땅만 파면 금이 뭉텅이로 나오는 곳이 있어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금벼락 맞은 마을입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인데요. 움푹 파인 구덩이며 흙바닥이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뭘 이리 열심히 찾고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닌 금이라는데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남부의 한 마을에서 이른바 황금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금을 캐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건데요. 루히히라는 이름의 이 광산에서 채굴되는 90%가 금이라고 합니다. 콩고 당국은 무분별한 채굴을 방지하기 위해 루히히 산에 대해 채굴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두고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체불명의 짬뽕 공주? 국내에서도 지난 4일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입니다. 첫 동남아시아계 공주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주인공 라야 공주가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 바로 이겁니다. 라야가 쓴 모자는 필리핀 전통 모자 살라콧을, 라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동수단으로 타고 등장하는 툭툭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륜 차량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권의 정서를 한 영화에 담아내려다 보니 갖가지 요소가 짜깁기 된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아시아권 특유의 문화를 녹아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7억 명 문화를 뒤섞었다며 비판을 받는 이유인데요. 제작사 측은 작품이 단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이며 한 문화나 국가에 초점을 맞출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쪽 같은 거지 행세로 시민들을 속인 70대 노인이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케일이 다른 대륙의 거지. 양쪽 겨드랑이에 부복을 대고 쩔뚝거리는 노인. 멈춰선 차에 다가가 돈을 요구합니다. 초라한 행색을 보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짜 거지라고 합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구걸 명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노인의 실체. 한 시민의 제보로 들통이 났다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노인이 처참한 신세를 한탄하길래 돈을 줬는데 그 후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는 이 노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이 나섰고 조사 결과 노인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 외에 몸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방 4칸짜리 집은 물론 현금 3,500만 원까지 보유하고 있는 알부자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화제의 장소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려서 타인과 공유해 보셨을 텐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인증샷 중독에 걸린 경찰관의 최후입니다. 모래사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경찰관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시신을 확인하는 것보다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CBC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서드비치에서 주민 제커리 래클리프는 시신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두 경찰관의 모습에 경악했다는데요. 래클리프 씨는 망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경찰관의 행동을 믿을 수 없어서 즉각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두 경찰관의 충격적인 행동,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밴쿠버 경찰은 해당 경찰관 2명이 이달 1일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관광 여행 업종도 직격탄을 맞았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월 340만 원 특급 호텔 한 달 살이입니다.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을 내 집처럼 살아보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이 월 340만 원에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가격이 11만 원 수준, 귀찮은 청소와 세탁도 무료에 피트니스와 수영장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 같은 5성급 호텔의 장기 투숙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제국호텔은 지난달 한 달 살기용 상품을 출시해 판매 당일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는데요. 특급 호텔이 장기 투숙 상품을 내놓는 사정, 뭘까요? 코로나19로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손해인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줄어든 매출을 만회하려는 고육직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위기 돌파에 나선 특급 호텔들의 노력,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영국에 부는 김치 열풍, 왜? 얼마 전 영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을 고백하며 무설탕 김치를 건강 비결로 고백을 했었죠.
이처럼 지난해부터 영국에서는 김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건강 음식이라는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내 김치 인기는 김치 판매량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영국 아이뉴스에 따르면 한 영국인이 운영하는 김치 판매 업체는 판매량이 지난해 첫 봉쇄 이후 미사일 같은 속도로 증가해 11월 판매량이 3월 대비 8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언론들의 관심 역시 뜨거운데요. 가디언은 김치 팬케이크 조리법을, 또 다른 매체는 김치 샌드위치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주영 한국 대사관도 한국 관련 주요 인사 50명에게 김치와 김치 요리법이 담긴 책을 선물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